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와, 이거 정말 우리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걱정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라고 부제목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오늘 촬영하는 목적은 아마 저처럼 예를 들어서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뭐 실거주라든지 또 투자용이라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만약에 새 아파트가 입주가 예정이라면 과연 내 아파트 가격이 혹시나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투자를 여러 군데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관련해서 저는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아파트가 쭉 있는데 관련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또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 그러고 공급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지금 투자를 이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서 투자성을 계속 앞으로 그렇게 또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제가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특정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투자를 했다거나 여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근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주변에 있는 가지고 있는 구축 아파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나름대로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치는요. 대구고요. 대구의 북구, 대구 북구 아시죠? 북구에 경북대학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근처에 복현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복현동. 제가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신혼집이 10년 전에 이 근처에 제가 살았거든요. 관련해가지고 또 아는 동네고 또 제가 또 대구 살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서 예를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대처를 이렇게 해보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요즘에 많이 또 대구에 시끄러운 것이 최근에 이제 엑스코선 예타가 통과됐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관련해가지고 여기 지도에 보이시겠지만 이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출발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검단동 특히 엑스코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엑스코 여러분 아시죠? 건물 대구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와서 지금 뭐 도로로 따지면 이게 지금 색깔이 표시가 될라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정확하게 제가 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죠.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검단동 지나가지고 엑스코 지나가지고 대략적인 겁니다. 이렇게 또 복현 오르죠. 뭐 지금 예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요쪽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참 핫 이슈 되는 대구 쪽에 엑스코 선의 위치였고요. 지금 이쪽에 복현동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특히 여기가 경북대학교거든요, 여러분들. 대구 경북에서 가장 유명한 경북대학교가 여기 있고 바로 위편에 여기 보시면 복현 삼총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그냥 특정하게 그냥 언급드리는 것이 쉬울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여기 혼자 살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투자했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삼총사라 해가지고 여기 복현자이 보이시죠? 복현자이. 그 다음에 복현자이는 언제 들어오냐 보자. 안 나오네요. 복현 아이파크는 3월달이네요. 3월달. 3월에 입주 예정.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복현 이편화사상 복현이네요. 이 아파트가 올해 공고가 날 건지 모집 공고가요. 여기는 이제 올해 입주라고 제가 알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삼총사라고 하죠. 새 아파트가 복현동에 세대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뭐 600세대 될까 말까. 여기 왜냐면 다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복현자이, 복현 아이파크, 복현 이편한 이렇게 해서 세대수는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쪽에서 명문세가 보이고 태왕, 아너스, 성화, 복현선, 또 복현 3차, 대백, 뭐 청구 이런 아파트들 보이시죠? 보성 이런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 또 오른쪽에 가시면 유명한 아파트 있죠. 대구 복현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여기 또 있네요. 그래서 여기 또 아파트가 새로 생기죠. 관련해 화성이었나요? 여기 하여튼간에 여기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주변에 또 복현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는데 이거 지금 내가 지금 구축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새 아파트 들어오면 가격이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가 복현 지금 시형인데 오래됐죠. 81년도 복현 시형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편안이 들어오고 여기는 복현 아이파크, 여기는 복현 자이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언제 이제 입주가 되어 있는지 한번 찍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자이 먼저 보면 왼쪽에 보이시겠지만 594세대 8동이고 2020년도 8월달 입주가 시작됐죠. 여기는 벌써요. 2020년도 8월 작년 8월에 이미 입주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33평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시세에 호가 나온 것이 한번 볼게요. 와, 낮은 가격으로 보겠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빼고요. 전세가 4억 5천으로 올라가 있고 4억 5천, 4억 5천. 매매가 조합원 풀옵션. 와, 엄청나게 비싸네요. 8억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비싸나? 이렇게 많이 올랐나? 와,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복현, 자이. 전세 매물도 4억 5천, 33평 기준으로요. 매물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500 몇 세대 중에서 전세 매물이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복현 아이파크. 볼게요. 자, 복현 아이파크는 585 세대는 비슷하고 7동이고 이건 2021년도 3월이니까 곧 입주네요. 거의 다 지어졌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가격이 또 33평 기준으로 얼마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가 5억 9,452니까 4층에 프리미엄이 1억 8천이 붙어 있고 엑스코선 호재 머리 돼 있네요. 또 보통 가격이 6억 5천, P가 2억 2천이 넘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분양가가 4억 초반대였다는 얘기니까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이 밑에는 더 크네요. 프리미엄이 3억이 넘습니다. 6억 7천에서 6억 9천, 6억 9천, 또 7억. 최근에 또 올랐습니다. 호가 자체가 올랐네요. 7억. 전세가 없네요. 자, 전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전세가 3월달이니까 전세가 슬슬 나오겠죠, 이제. 3억 8천. 제가 100까지 같이 찍었네요. 110은 전세 4억, 4억 1천. 이건 또 4억 1천에 내놓으셨고, 또 4억 5천, 4억 4천. 전세가 몇 개 있습니다, 보니까. 4억 뭐 8천짜리도 있고, 4억 9천, 5억. 엄청 비싸네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여기 보면, 방금 위에 보신 복현 자이는 이미 입주를 했는데 매매 전세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축입니다. 복현 아이파크는 이제 몇 달 뒤 3월달 입주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좀 있는 편인데 싼 거부터 요 같은 110으로 찍으면 전세 가격이 제일 가격 낮은 게 아마 저층이니까 1층짜리인 것 같아요. 전세 4억에서부터 뭐 4억 9천, 5억대도 있고 제일 비싼 게 5억이네요. 아까 위에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전세가 복현 자이도 4억 5천이었죠. 그래서 4억 5천에서 기준 평형 대비해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전세가 돼 있네요. 그래서 와, 전세 매물이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또 현장 가봐야 되겠죠. 가보셔야 되고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한 비싸면 6, 7억에서 34평 기준은 8억대도 있지만 그래도 6억, 7억에서 전세는 4억 5천,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네이버 부동산 요즘에 보시면 가격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 이 정도 되는데 구축은 어느 정도 될까? 가격을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태양 아너스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태양 아너스를 보니까 2006년 입주입니다. 2006년이니까 연식이 한 15년 정도 됐죠. 똑같이 33평 기준으로 매매 전세가 물량이 어느 정도 호가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세 2억 9천, 매매는 3억 7천, 3억 8천. 이 매매는 1,000만 원 올라서 4억 3천입니다. 와, 비싸네요. 전세가 거의 2억 후반대 있는데 물량은 몇 개 없네요, 보니까. 전세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개밖에 없고 매매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 실거래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전세가 많이 올랐죠. 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5년도, 16년도 거의 가격 변화가 없었다가 2019년도까지도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2020년도 돼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2억 8천, 최고 실거래가 3억이 넘었던 것도 있네요. 전세 시세가요. 3억 1,200짜리가 보입니다. 매매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15, 16년에는 한번 쭉 대구 전체적으로 떨어졌었죠. 이때. 그 다음부터 해서는 서서히 올라가고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근데 이제 신축에 비해서는
뭐 매매가도 마찬가지고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복현 태양 아너스 봤고요. 그 위에 여기 보시면 명문세가 아파트 보겠습니다. 명문세가 브라운스톤 명문세가 여기도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보니까 3개 2개 뭐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전세 2억 9천인데 83 그러니까 23평이 2억 9천이고 여기는 33평 찍어보니까 한 개밖에 없네요. 4억 2천 매매가 4억 2천 나왔습니다. 아까 저쪽은 신축 어땠습니까? 신축 전세가 4억 5천에서 5억 사이였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매매가 14년도부터 많이 올랐고 15년도 16년도는 거의 뭐 쭉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네요. 3억 7, 8천에서 지금 호가가 4억 2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만큼 거래가 될까 싶기도 한데 매매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신축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른다 하더라도 입지적으로는 비슷하죠. 거의 학교도 끼고 있고 위치는 바로 옆입니다. 근데 연식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 명문세가는 2011년도이기 때문에 한 10년도 차이 나니까 전세하고 매매 차이도 꽤 난다는 얘기죠. 매매도 여기가 아무리 호가가 4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아까 옆에 보셨죠? 6억, 7억 정도 되니까 한 2억, 3억 정도 호가 차이 난다는 얘기죠. 아까 전세도 보시면 2, 3억 정도 차이 납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명문세가 받고 태양 아너스 받고 복현 사안 3차 여기도 33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매매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전세가 33평 제일 낮은 게 1,000만원 호가 떨어져서 3억 2천 전세가 없네요. 이제 전세 물량이 요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매매가가 이건 이제 2016년도 기준으로 입주가 됐기 때문에 4년 5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거의 최신축입니다. 복현동에서는 4억 7천 4억 9천 5억 넘는 것도 있고 아마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지금 호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6천 호가 6억짜리도 3천만 원이 또 올라갔고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올랐는가 7년을 한번 잡아보고 거의 이제 쭉 올라가고 15, 16년도는 비슷하다가 2018년도, 19년도 비슷하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도 뭐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팍 작년에 이제 임대차 3법 통과된 이후로 팍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3억 6천 최고가 찍었네요. 전세가가. 근데 아까 저쪽에 4억 5천 원이었죠. 4억 5천에서 5억. 여기도 신축 대비해가지고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전세 호가 순으로는 그래도 최신축이라도 신축에 비해서는 가격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현동에 그 전에 가장 좋았던 아파트죠. 복현 푸르지오 대단지 아파트죠. 여기도 조경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조경 대상도 받았고 여기가 2013년도 12월이니까 여기도 연식이 14년도 들어왔다 쳐도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됐죠. 여기도 33평 기준으로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 전세 시세로 찍어서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전세 3억 7천 3억 8천 여기도 저쪽하고는 1억까지는 안 나더라도 한 7, 8천 이상 전세 시세 호가가 차이 난다는 얘기죠. 여기도 전세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전세 시세가 작년 말보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시세 한번 보면 찍어볼게요. 여기도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3억 7천. 그 전에 보십시오. 2020년도 초에는 3억 3천, 3억 4천밖에 안 됐습니다. 3억 초도 있었고. 근데 지금 3억 후반대 전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4억짜리 전세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매매는 4억 8천, 5억. 그러니까 저기 신축에 있는 전세 시세랑 비슷하네요. 5억을 보시죠. 아까 5억, 4억, 4억 5천, 5억이었죠. 옆에. 여기도 시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15, 16년도에 조금 조정받다가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다가 지금 확 올라가고 있는 또 작년 말 기준으로 많이 올랐죠. 5억을 이미 호가가 넘었고요. 호가가 실거주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달에 실거래가가 5억 1200 가장 높은 걸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가지고 1억 정도 오른 지역이 뭐 물건이 있다는 얘기죠. 작년 10월 11월만 하더라도 4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고 지금 나오는 매물도 5억 뭐 6억짜리도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분석이 되셨습니까? 주요 이제 같은 동에 있는 복현동 제가 찍은 게 이렇게 나오죠. 같은 동에 있는 최신축 대비해서 준신축과 그 전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있죠. 가격 이 비교를 해봤는데 예전 같으면 신축이 많이 이렇게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축이 입주가 되고 아마 입주발이라 그러죠. 신축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구축 물건들도
여기 전세가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있는 구축 아파트들 전세도 많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있는 전세 매물이 기존에 있는 뭐 세입자분들이 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다 보니까 매물도 안 나올 뿐더러 전세 수요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급이 없다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많겠죠. 일반 분양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또 이렇게 뭐 선정되다 보니까 또 실거주 요건도 강화되고 예전에는 2년 보유만 했으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2년을 실거주를 해야지만 또 1가구 1주택자이신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공급도 부족했었고 또 임대차 3법적인 적재적인 문제 또 시장이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때문에 전세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대구 지역도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고요. 신축이 있는 반면에 매물도 별로 없고 지금 보시면 한 몇십 개 몇백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복현자에도 이미 물량이 많이 해소가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보니까요. 여기도 이제 3월달에 입주인데 아마 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시장에 물론 현장 나가봐야 되겠지만 예전보다는 신축 뭐 이렇게 입주장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전세 물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동시다발적으로 2년 4년 정도 돼야지만 전세가가 원래 뭐 이렇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처음부터 아마 가격적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아마 뭐 특히 투자자신 분들은 4년 정도 세입자분들에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낮게 주는 것보다는 원래 시세대로 주자라는 주변에 있는 구축보다는 그래도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옆에 있는 구축들은 그래도 입주도 비슷한데 말이야 아무리 저 신축이지만 우리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는데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세 물량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없네 가격 좀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다 지금 이렇게 막 서로의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 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동반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현장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축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주변에 있는 신축이 아무리 입주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지만 신축과 어느 정도 매매 전세 갭이 있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축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축 아파트가 입지적으로 더 우수하다. 주변에 뭐 상권이라든지 인프라, 학교도 더 좋고 지하철이라든지 역세권에 더 가깝고 버스도 노선이 많고 그런 지역이라면 충분하게 따라 올라갈 확률이 높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 또 상황이 많이 또 변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런 또 한 곳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또 한번 내가 또 이런 시장에 내가 적응을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시장 변화에 내가 어떻게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 지금 내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너무 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또 모든 곳이 이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곳에 예를 한번 들어서 대구에 있는 북구 쪽에 복현동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곳 같이 한번 이런 또 시각에서 분석해 보시고 현장도 한번 나가 보시면서 뭐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나가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이렇구나. 몸소 체험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영상,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